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레시피북 제작이라는 주제로 도제배운 연구를 진행한 조연자입니다. 네, 발표는 서론,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레시피 실습과 레시피북 제작 과정, 결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도제배움을 진행할 당시에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라는 요리 학원에서 이제 양식 입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수업을 통해서 배운 요리와 그 다음에 지식들을 더 연구하고 연습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도제배움의 주제를 요리 쪽으로 잡게 되었고, 근데 그 요리만으로 연구를 하게 된다면 너무 이론적으로만 갈 것 같았고, 그러니까 실습보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더 흥미롭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의 또 다른 주제인 다이어트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고, 이 두 개를 융합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먹는 것과 건강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람들이 맛있는 요리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것, 저의 연구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남기고자 하였고, 레시피북을 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탄수 고단백 식단인데요. 네, 키토제닉 식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를 극한으로 줄이고 질 좋은 지방의 섭취를 늘려서 신체를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게 합니다. 신체가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지방을 과다하게 먹었을 때 이제 필요 없는 지방은 체내에 살로 축적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체가 이 상태가 되면은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저희가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방을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주일에 2일 24시간 단식을 하고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아침을 걸러 공복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인슐린 분비량 감소를 이용해 지방 소모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네, 세 번째는 탄단지 식단인데요. 탄단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약자입니다. 이 3가지의 영양소를 균형 있고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각 영양소의 비율과 무게를 정해서 식단을 구성합니다. 대표적인 비율로는 4대4대2, 5대3대2가 있습니다. 네, 이 3가지 식단 외에도 디톡스 다이어트나 지중해식 다이어트, 고단백 저탄수 다이어트, 또한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식단을 따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음식에는 각각의 칼로리가 존재하고 저희가 이걸 섭취하는 것을 섭취 칼로리라고 부릅니다. 네, 반대로 저희가 몸을 움직이는 모든 그런 움직임은 모두 칼로리를 소모를 시키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이것을 소모 칼로리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소비 칼로리가 섭취 칼로리보다 더 많다면 신체에서 칼로리 결손이 생겨서 이제 점점 몸무게가 내려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식단을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이건 전문가도 약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저희가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사람도. 하지만 돈을 쓰는 것에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하루에 몇 억씩 날릴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런 형식으로 약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레시피북 제작을 위해서 레시피북 출판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출판 과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자가 출판을 선택했습니다. 자가 출판은 작가가 모든 출판 과정을 자기 스스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새로운 출판 형태인 POD라는 주민형 소량 출판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 출판 플랫폼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의 주로는 북랩, 북크크, 좋은 땅, 북팟 등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개인이 쉽게 책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레시피북에 들어가 있는 레시피들은 총 35가지인데요. 이 35가지를 파트 1, 든든하고 고급스러운 메인 요리, 파트 2, 가볍고 쉽게 한 끼 요리, 파트 3, 특별한 요리가 먹고 싶은 날 스페셜 파티 요리, 파트 4, 부족함을 채워줄 사이드 디시,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이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파트 1에 수록되어 있는 치킨 리조또라는 레시피입니다. 이제 저는 레시피를 구성을 할 때 제목, 그 다음에 완성 사진, 재료,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을 담은 사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 파트에 수록되어 있는 단호박 스프라는 레시피인데요. 제 레시피북 주제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레시피 북이니만큼 이제 우유를 무가당 두유로 대체한다던가 버터와 이제 생크림의 사용을 없애고 지방도 질 좋은 지방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등 레시피북에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파트 3에 수록되어 있는 라따뚜이라는 레시피입니다. 파트 4에 수록되어 있는 애플웜 샐러드입니다. 모든 요리는 일단 집에서 실습을 하고 그 실습한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고 실습 일지에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실습 일지를 토대로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스냅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포토북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 및 편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은 스냅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포토북 디자인을 사용하였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 커버, 내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 포토북을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컴퓨터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자체에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디자인에 변형을 줄 수도 있고 페이지 수를 더 늘려서 저같이 포토북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완성한 뒤에 이제 캡처를 한 완성 사진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편집이 끝난 뒤에는 구매를 하면 회사에서 책을 제작을 해서 한 이틀에서 3일 내에 집으로 배송을 보내주는데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실습을 마무리하였고 완성될 레시피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지고요. 안에 목차가 있고 이렇게 파트별로 4가지 파트별로 나눠져 있고 레시피북은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레시피북 구성이 끝났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레시피북 제작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코리아 요리 아카데미라는 학원에서는 1:1 멘토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따로 멘토를 구하지 않고서 이제 이전부터 소통을 하고 계셨던 전문가 멘토님께 인터뷰와 피드백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건강한 다이어트 레시피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멘토님께서는 음식의 겉보기는 같되 속재료를 다르게 대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트륨 함량을 줄이거나 버터나 고기를 비건식으로 대체하는 것 또한 그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레시피북을 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모두 실습하고 그 레시피를 실습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과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은 자세한 코멘터리로 다는 것 또한 재료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멘토님과 인터뷰와 피드백을 받으면서 생각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멘토님께 질문드린 다이어트 레시피북이라는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북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멘토님께서는 개인이 연구를 하면서 약간 개인의 레시피를 약간 모아둔 그런 레시피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멘토님께서는 제 레시피를 보시고서 대체적으로 칼로리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레시피 다이어트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는 레시피다라고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을 할 때 칼로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주제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레시피이니만큼 칼로리를 먹을 때마다 측정할 수도 없고요. 또 그걸 하다 보면은 강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식단을 할 때 식단의 칼로리보다 음식의 질 또는 음식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도제배움을 하면서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시피북을 처음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분명히 힘들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흥미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판매되고 있는 레시피북처럼 한 100개 정도의 레시피를 뽑아내는 것은 너무 어려웠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음식을 접해보는 경험, 또 요리를 해보는 경험이 충분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모든 레시피를 실습을 해야 하니까 하루에 4가지 정도를 실습을 했는데요. 이때 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면서 학생의 신분으로는 너무 어렵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과 카메라가 좋아야지 더 퀄리티가 좋은 사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또 멘토님을 구할 때 제가 인터뷰를 부탁드리고 싶었던 다이어트 레시피북 제작을 하시는 작가님이 계셨는데, 이제 SNS로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이 매우 아쉬웠고요. 또 윤정재 멘토님, 저와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멘토님은 저와 소통의 약간 차이로 인해서 소통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던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힘듦이 많았지만 바레시피를 선택하고 그 레시피를 어떻게 해야지 다이어트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바꿔보는 과정에서 충분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촬영을 위해서 일상에서는 쉽게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쳤던 플레이팅, 그 다음에 음식에 사진이 담기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점차 사진에서 구석이 그늘지지 않는 각도를 찾아내고 좀 더 밝고 깔끔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 사진을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능력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성장을 했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레시피북 제작 또한 디자인부터 구성까지 스스로 해내야 했기 때문에 디자인 기술이 부족하였고, 사진의 규격, 정렬을 맞추는 것 또한 마우스 커서로 하나하나 다 움직여서 이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편집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책을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3번이나 다시 시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3번이나 다시 시도할 만큼 애정과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 레시피북에 원하는 디자인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의 결과물을 뽑아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체중 감량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레시피북 제작이라는 제 도제배움 목표에는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시피북을 제작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향후 성인이 됐을 때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레시피북을 제작을 하고 또 그걸 출판을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에
의미는 연습이 되었고 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도제 배움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재 학생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연재의 네, 레시피 북이고요. 연재의 그 다이어트와 그 요리와의 관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 스토리는 우리 다음 세대 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사연 풀어내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재의 발표를 우리 황인아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도제 배움 자체를 계속 연속해가지고 관심사를 발전시켜 온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목적이 크게는 레시피북을 이제 출간하는 거지만 여기에 몇 가지 주제들이 다 같이 담겨져 있었어요. 다이어트도 있었고, 그리고 레시피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실제 조리를 해보는 거랑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한 군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할 시간에 비해서 이 주제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떤 분야든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다양한 기술들이나 다양한 분야가 들어와서 하나의 산출물이 나오는 것은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A부터 Z를 다 혼자서 해봤다라는 것에 나중에도 굉장히 큰 역량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됐을 것 같고, 실제 현장에서는 요리하는 사람 요리만 하고 스타일링하는 사람 스타일링만 하고 또 거기서 책을 만든 사람은 사진만 찍고 책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분업화가 되어 있지만, 이걸 다 하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해낼 때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봤다라는 것에 굉장히 나중에는 큰 도움이, 어느 역할을 하든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좋았던 점이었고요. 제가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후드 스타일링 하시는 분한테 보내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셨던 의견 중에는 사실 여기 전문가 멘토님이 주셨던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로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안에 재료에 대한 연구는 훨씬 더 치열하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메뉴를 보고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맛있어 보여가지고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너무 막 만들어 보고 싶고 그냥 이대로만 해보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몇 칼로리의 그 감소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이 재료들이 뭘 대체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독자를 고려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재 학생이 더 깊이 재료 하나하나, 그것이 이제 레시피까지 완성되기까지를 더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그 레시피들로 또 독창적인 레시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도 깊이 동감이 됐었고, 특히 이 만들어진 레시피들은 전문가들이 수만 번의 이제 연구를 거쳐서 만들어낸 최적화된 맛의 샘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재료를 넣고 빼고 양을 조금씩 조절하고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됐었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아쉬움을 표현했던 다이어트의 효과성. 이게 다이어트 레시피북이기 때문에 그 독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책을 보는 사람은 뭘 볼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까를 제일 궁금해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다이어트에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대표적인 게 칼로리라서 그 칼로리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같이 나오면 독자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레시피북 자체는 사진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명이나 이런 것보다 전문가들도 사실 조명을 크게 따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스타일링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링.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본다면 이 요리를 훨씬 더 돋보이게 하면서도 독자들에게도 더 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의 조언들도 있어서 나중에는 이 멘토분을 이런 출판의 과정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출판 쪽에 계신 분하고 연결해서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런 조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후속으로 하시게 될 때는 그런 책 요리를 한 것을 가지고 책으로 담는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봐도 또 재밌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준 연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재 수고하셨습니다. 네.